예, 안녕하세요. 이근규입니다. 정말 우리 굉장한 폭염 속에서 다들 고생 많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또 특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응원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폭염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는 지난 3주 동안 일관되게 우리 민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이번 8.15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새로운 미래에서 끊임없이 민족사관과 민족 문제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주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현수막을 통해서 각각 정파나 또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같은 의견을 모아주고 있는데, 이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에 대한 문제는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사사롭게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 지난 주말을 통해서 이 독립기념관장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가볍게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응답자 수치가 적정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그 분위기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나온 수치는 여론조사의 결과 수치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인식의 추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시는가요? 국민 여론과 정서를 함께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6%가 넘는 분이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론 분열과 역사 전쟁을 막고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38%가 넘는 분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미 임명 절차를 마치고 취임하여 임기가 시작되었으므로 사퇴가 답이다. 이렇게 해서 94% 정도가 되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어쨌든 독립기념관장 문제를 조속히 사퇴가 됐든 임명 처리가 됐든 정리해야 된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임기를 보장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해묵은 역사관 논쟁으로 공직자 임명을 막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4% 정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 사법 처리 결과를 기다려보고 처리하자라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워낙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제가 해본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단순히 독립기념관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임기 개시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가진 국민들과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제1이 국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전쟁과 또 민생 현장에 있어서의 국민을 지키는 것 모두 다 안보에 포함되는 문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요즘 최상병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재난 사고에 있어서 희생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도 결국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한 점의 책임으로 규책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부패나 또는 국정농단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감으로 해서 국민들이 비난의 폭을 높여가고 있고, 또 여사 프레임에 의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국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가볍게 볼 수 있으나 가장 소중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일본으로부터 강점기가 워낙 길었고, 특히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장으로 인해서 외세의 침입이 워낙 많았던 국가인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민족적 정통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매우 처절하다 할 정도로 공감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 안보실의 제1차장이라고 하면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 중에 하나일 텐데 최근에 안보실장을 개편하면서 그 사이에 안보 제1차장이 언론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과를 왜 요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과할 사람이 사과할 마음을 갖지 않고 있고 진정성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 그 말 하나 끄집어내자고 국제사회에서 자꾸 그걸 문제 삼으면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본의 극우 보수 세력들의 논리와 똑같이 번역만 해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우리 해방 이후에 친일 식민사관의 대표적 그런 학자였던 조선사 편수관 출신의 이병도 박사 이래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 반민족적 그런 해석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8.15 경축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8.15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민족의 광복절이라는 우리 자축의 의미도 있지만 동북아시아와 인류 평화 공존을 저해하고자 일으켰던 일본의 군국주의적 그 사고에 대한 패망한 날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보면 우리 한민족의 문제이지만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인류 평화 공존 공영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패퇴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 성과를 낸 그런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그 피해 당사자국인 한국의 대통령은 일본과 관련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안보실 제1차장은 사과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일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지극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다라고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향후 탄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계기가 오면 매우 중대한 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잘 몰라서 역사 공부가 좀 부족해서 갑자기 된 대통령 입장에서 잘 모르고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빨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말 우리 민족사적 정통성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채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영혼과 같은 생명과 같은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된 것을 논하기 앞서서 이미 되어 있는 대통령이 제발 좀 임기까지 사고 치지 않고 잘 유지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한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민족사적인 정통성에 훼손되거나 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러한 기록으로 남는 대통령 시기가 되지 않도록 매우 준엄한 그런 비판을 잘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